글을 올려봅니다. 보통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런 건지 전 지난해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에 큰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지고요. 피로감은 물론 만사가 그냥 귀찮아져요. 그리고 생각도 없이 음식을 먹는데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기처럼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네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증상이 좀 심하다 싶은 건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뛰어내리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또 느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충동적인 기분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제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40대 중반 아직 미스인데요. 스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이 널뛰기 하는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라고 스님께서 앞서 처음 모두 발언으로 해주신 그 계절 바뀔 때마다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좀 먹는 거에 대해 조절을 못한다는 부분. 제가 좀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고 되게 포만감에 기분이 좋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더 안 좋아져서 자책하고 참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널뛰기 하는 이 감정, 스님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삶의 지루함이죠. 본인의 어떤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는 것 자체가 삶이 신바람 나면 그 계절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언제 지루해요? 일이 안 될 때 지루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이 신바람 나게 잘 되면은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업이 잘 되거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면 이 세상은 완전 극락이지 않습니까? 네. 극락에서 생활이 지루할까요? 절대 안 지루해요. 삶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타는 부분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목표의식을 좀 더 적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적게 잡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일을 좀 찾아 나설 필요가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선생님. 내가 행복한 일을 운동도 좋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용법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옛날에는 우울증이 적었었는데 요즘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욕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너무 풍요로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너는 잘 된다는 쪽에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요. 다 거기에요. 남의 떡이 조금 커 보일 뿐이야. 맞아요.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99섬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놈 보고 채워달란다 하잖아요. 한 섬 가진 놈은 한 섬이어서 가난해서 불행해 죽겠고 99섬 가진 놈은 100섬 못 채워서 불행한 거거든요. 불행은 똑같은 불행이거든요. 네. 적은 부분으로서 목표를 적게 정하고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의 83%가 여자래요. 왜 그럴까요? 여자인 이유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자들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는 부분이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의 대상 이런 부분 질투가 남자가 심해요, 여자가 심해요? 여자가 심하죠. 남자도 심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같은 부분은 잔번지가 많을 뿐이고 맞아요. 남자들은 큰 번지가 많았을 뿐이지 사실은 질투라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질투 같은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밥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괴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30평에서 자고 온 놈이나 10평에서 자고 온 놈이나 털고 나오면 똑같아요. 방 크다고 해가지고 이 방 저 방 굴러다니나요? 네. 다 내가 잘 수 있는 부분 정해진 평소에서 내가 잠을 자고 나올 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넓은 집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밤이 있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코 골고 잘 때 보면 똑같아. 그래 내 스스로의 환경이라는 자체를 내가 잘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우울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명상 같은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상을 해보면은요, 이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호흡을 할 때는 그 호흡이 소중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뱃속에 놓고 1분만 참아보세요. 한 번 내뱉는 게 소원이에요.
그 정도로 자꾸 이렇게 소중하게 나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걸 일깨우려고 자꾸 애를 쓰고 네, 부정적 생각에서 좀 긍정적 사고로 바꾸려고 자꾸 애를 쓰고 또 요즘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우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꼭 보면 뭐 다 귀 감고 햇볕은 하루에 투과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땀도 흘리고 뭐 그렇게 산책도 이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변화 같은 부분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생 이야기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님들도 찾아가 보고 또 이렇게 스님들도 그냥 불특정 다수가 찾아가는 스님이 아닌 멘토를 정해가지고 뭐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나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네. 부분을 펴놓고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소위 진단을 받아가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 그 병원을 가도 주치의를 정해놓고 가잖아요. 네.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모든 부분을 정보를 맡겨놓으면 가자마자 뭐 세세한 거 검토 안 해도 아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듯이 예. 인생 멘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수시로 상담도 하고 그래가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부분의 어떤 환경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둘 뒀는데 정말 아내가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그래서 그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것도 맞벌이를 해가면서. 네네. 그 남자는 이제 셀러리맨이고 여자는 간호사였어요. 네. 근데도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병수발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나중에는 이 이제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 아내 입장에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는데 그 부분이 문제 해결을 이 남자가 참 지혜로웠어요. 그냥 했던 것이 아니고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스님한테 와서 이제 뭐 사전에 정보를 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울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와보면 그 속이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앉혀놓고 남편을 말도 못하게 스님은 혼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나쁜 놈이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스님이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정말 흑호소리도 없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화학적 부분이 성분만 약이 아니고 마음의 약을 우리가 치유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고 치유해다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스님한테 혼나고 가가지고는 뭐 외식도 시켜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제 정말 그동안 희생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칭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알았던 모든 부분들이 그냥 눈녹이 싹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볼 때 이분 같은 게 결혼도 하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이제 소위 우울한 부분이 마음에 온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현실의 삶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뭐 친구도 만나고 뭐 동료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을 싸고 들어가면 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꾸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약은 절대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절에도 가시고 스님도 만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이분은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심각한 부분은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는 놈이 문제인 거거든요. 창문 닫고 들어가서 문 열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 괜찮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지. 본인 스스로가 아, 난 이만큼 우울한 부분이 있고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